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람 고등학교 27기 통합사회 공신 이현재입니다. 먼저 한가람의 수업 방식이 조금 독특해서 이제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이 조금 길고 매 시간이 이제 이동 수업이라는 것만 빼면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한 2주 정도만 지나면은 금방 적응이 돼요. 근데 이제 교실 들어갈 때 잘못된 교실만 안 들어가게 주의하면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거예요. 추가로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금방 서로 친해지기 때문에 학기 초에 친구 사귀는 걸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1학년 때 좀 아쉬웠던 거는 학기 초에 내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1학기 초에 좀 내신 공부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나중에 이제 진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뭐 후회하거나 아쉬움이 남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제 공부하는 게 좀 더 재밌었다랄까? 뭐 그래서 다들 한 번쯤 시험 보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보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시험뿐만이 아니라 학교 활동 좀 힘들다고 해서 재밌는 거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또 멘토링 활동을 참가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일단 한번 도전해보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1학년의 통합사회 과목은 저한테 짧게 얘기해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시장경제 단원에서 삶의 필수적인 돈과 관련된 지식을 배울 수도 있고 제가 또 평소에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이랑 이런 기업의 주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수업을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통합사회 수업은 주로 1시간 정도 진도를 나가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을 때 자유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 자유시간에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그냥 쉬어도 되지만 한 번씩 이제 수업 시간에 들은 중요한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봐두는 것만 해도 시험 기간에 사회 공부의 시간을 적게 써도 되고 또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바로바로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 참고로 시험 기간에 질문을 하면 선생님께서 설명도 친절히 해주시고 또 가끔씩 시험 문제에 대한 힌트도 주시니까 궁금한 건 바로바로 질문해 보세요. 통합사회는 시험 기간에 마지막에 몰아서 막 암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 시간 날 때 2분, 3분씩이라도 한 번씩 내용 정리를 해봤으면은 시험 기간에 그렇게 크게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러면은 시험 직전에 중요한 과목들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탐구 과목의 공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 사회 과목 특성상 2가지 아니면 3가지 개념을 완벽히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할 때 단순히 외우지 말고 차이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도표, 그래프, 지도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그 기준을 잘 보고 기준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문제가 좀 쉽게 풀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고 만약에 정말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지도나 그래프 이런 거는 그냥 외워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세다 입론서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주장의 근거를 확실히 찾아 정리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을 한번 예상해보고 반박할 만한 근거를 미리 좀 찾아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 있는 입문서를 작성하고 싶으면은 팀원 간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수행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탐구조사 수행평가는 자신이 사회 문제를 하나 선택을 해서 끝까지 좀 깊게 조사해보는 수행평가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면은
이렇게 어렵게 할 수 하는 수행평가가 아니지만 만약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 이러면은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사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적절한 통계나 근거 자료를 찾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말 어렵다 하면은 유튜브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발표 기회는 굉장히 많이 줍니다. 자신이 발표에 자신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이런 걸 시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발표에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은 1년 후에 성장한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발표를 시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서 또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막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막 무서워하지 말고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논술 수행평가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자신의 논리를 펼치면 되는 수행평가입니다. 분량이 뭐 한 3줄에서 5줄?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큰 부담은 없으니까 편하게 하면 되고 뭐 모순된 논리나 억지 주장만 피하면은 괜찮은 글이 나오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행평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보면은 다 늦게 내가지고 1점씩, 2점씩 감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거의 기한만 잘 지켜도 수행평가는 거의 만점을 주니까 항상 기한만 조심하고 추가로 주제가 자신의 진로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때는 나중에 세특 작성할 때 근거 자료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좀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학기 중간고사에 10번이랑 15번 문제를 보면은 기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조금 해석하기 까다로운 게 3개의 축을 가졌고 2개의 그래프를 합쳐놓은 모양이라서 좀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 Y축에 지금 2개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서로 분리해서 각각 따로 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합쳐서 생각을 하면은 파악하기 훨씬 쉬우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 15번, 16번, 17번 문제가 하나로 묶여서 지도에서 나라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 친구들이 이 부분은 거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특히 나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른 나라의 그 뭐 정치적 문제나 아니면은 문화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딱 그것만 보지 말고 지리적인 그런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가지 정도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피하지 않고 꼭 도전해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고, 2번째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누적되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도전에 꾸준한 노력이 더해지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잊지 말고 한번 1학년 동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기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화이팅!